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분물건을 낙찰받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자소송은 포기하십시오. 회원가입 자체를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제일 먼저 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럴 경우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붙여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들어가서 민사서류 꾹 누릅니다. 메뉴가 쭉 나오죠? 거기에 소장을 클릭합니다. 소장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체크해 주시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 와이프 명의를 내가 하더라도 그냥 당사자 작성 누르세요. 굳이 그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와서 누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누르시고 사건명이 나오죠. 사건명은 이렇게 보면 쭉 나오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찾아봅니다. 공유물 분할이 어디 있습니까? 공유물 분할은 여기 있죠. 공유물 분할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제목이 생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산권 청구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가 구분은 토지 등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고 토지 전체를 경매에 넣어달라고 하는 소송이니까 토지 등의 평가액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다 금액을 바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간편한 방법으로 속가 산정 안내로 갑니다. 속가 산정 안내로 가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쭉 읽어보세요. 통상에서 등기 등록, 명예회복, 속가를 산출하선 행정소송 2, 3, 4, 5, 6번이 아니죠.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누르시고 1번을 누르면 소송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여기 4번을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소의 종류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송의 종류마다 소송 가액 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목적 물건 가액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물건은 그러면 물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2015 타경 25665번입니다. 이 물건은 우리 회원이 낙찰을 받아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배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물건을 봅시다. 조야동 179의 2번지 그리고 179번지 두 필지죠. 두 필지를 11분의 9를 낙찰받게 됩니다. 이것도 11분의 9, 이것도 11분의 9. 지분을 산 거죠. 지분을 2,174만 8천원짜리를 753만원에 낙찰받게 됩니다. 11분의 9는 낙찰을 받았고 11분의 2는 다른 사람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지분을 해소해야 되겠죠. 자,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다. 먼저 목적 물건 가액을 뽑으라고 되어 있었죠. 목적 물건 가액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을 입력하시오. 목적 물건 가액을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목적 물건 가액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이나
토지 대장을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자,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2만 2,400원이고 면적이 38제곱미터. 그러면 1,605만 1,2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기 지분을 곱해야 되겠죠? 11분의 9였죠? 그러면 나누기 11 곱하기 9 하면 1,313만 2,800원입니다. 여기서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나누기 2를 합니다. 656만 6,400원. 금액을 넣고 계산을 하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의 3분의 1 되는 금액이 속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눌러봅니다. 그러면 218만 8,800원이 나오죠? 이 금액이 속가가 됩니다. 아까 경매물건 낙찰받은 것은 두 필지였지만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죠. 하나만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한 필지를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 물건 가액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내 지분 곱하기 2분의 1을 요 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누르면 3분의 1이 되죠. 218만 8천. 이게 소송 종류마다 비율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대금 이런 경우는 100%가 되고 건물 철거다 그러면 50%가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속가 적용하면 속가는 218만 8,800원이 됩니다. 제출법원은 어딘가요?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이죠. 예를 들어서 대구 물건이다. 그러면 대구지방법원이 됩니다. 대구 물건을 성남에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대구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 안 하고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로그아웃이 된다든가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간마다 저장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입력 있죠? 당사자 입력을 체크합니다. 원고,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할 때 내 정보를 가입을 했죠? 그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됩니다. 휴대번호를 소장에 넣기 싫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해제해 주시고 팩스 번호도 해제해 주시고 이메일도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해제해 주시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를 해야 되겠죠? 피고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인격 부분은 자연인이죠? 법인은 법인. 자연인이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테레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법인과 자연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또 자연인이라고 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인은 그냥 개인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알면 입력하시고 모르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당사자명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주소 써야 되겠죠? 주소를 모르면 그냥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를 넣어 주십시오. 등기부 등본상에 주소를 넣었는데 송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주소를 보정하라고 보정서가 나옵니다. 그 보정서를 들고 동사무소 지금 행정 무엇인가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재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주소는 임의대로 일단 해봅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 확인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이제 원고와 피고가 다 입력이 됐죠? 그러면 1단계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청구 취지를 입력하시오. 소장은 미리 작성을 해놓고 복사해서 붙여 쓰기를 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직접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소장 내용은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청구 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원래 두 필지에 대해서 지분을 해소해 달라고 청구했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간단하게 한 필지만 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청구 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11분의 9, 피고에게 11분의 2를 배당할 것을 명한다. 이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죠. 자, 이걸 복사를 해서 갖다 붙입니다. 간단하죠? 자, 청구 취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지분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땅이 조그맣고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청구 취지 입력 완성됐고, 청구 취지 별지라고 되어 있죠. 청구 취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청구 취지 별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별지 목록 기재의, 그렇죠. 그럼 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별지를 입력합니다. 별지는 파일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자, 별지 목록은 뭐 별거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죠.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179번지 전 9평방미터, 같은 곳 179-2 전 38평방미터. 이 두 필지를 경매에 넣어서 지분 비율만큼 배당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자, 별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죠. 자, 파일로 입력을 합니다. 청구 취지 별지. 별지 목록 파일로 저장해 놨죠? 누릅니다. 자, 그러면 PDF 파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됐고요. 청구 원인을 입력해야죠. 청구 원인은 1번 당사자의 지위. 자, 청구 취지는 입력했고 청구 원인을 입력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지위. 두 번째는 뭐 분할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날 말 간단하죠.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원고는 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자 사이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하지 않았다. 원고의 분할하여야 할 것은 뭐 현재 있죠. 읽어보세요.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느리게 해서 또는 정지 화면으로 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청구 원인도 입력해야죠.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 청구 원인에 갖다 붙입니다. 이 내용을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여기 보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제가 해보니까 미리 작성을 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게 편하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증거는 여기 있죠. 증거. 갑제 1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내가 소유자라고 암만 주장하면 뭐합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라고 등재된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법원은 무조건 증거예요. 내가 소유자라고 백날 주장해도 그것을 소유권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증거 서류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러죠. 그걸 첨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이런 취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협소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된다. 그러므로 경매에 붙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여기서 참고로 증가 1호증이 등기부등본, 2호증이 사진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문서 작성이 끝났고 입증 첨부 서류 제출하기입니다. 아까 입증 서류가 뭐뭐 있었죠? 등기부등본과 사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등기부등본이 저장해 놓은 게 없어요. 아무 등기부등본이나 한번 넣어봅시다. 자, 등기부등본, 어떤 등기부등본을 넣어볼까요? 지금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다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이었죠? 그죠? 첫 번째 증거가 등기부등본이고 두 번째 증거 목록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 증거 목록 번호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갑제 1호증 등기부등본, 갑제 2호증은 사진. 이거 임의로 넣은 겁니다. 임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고. 그리고 첨부 서류 제출. 아까 속가 계산할 때 속가 계산의 근거가 되는 토지대장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에 개별 공시지가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가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첨부 서류로 토지대장을 제출합니다. 토지대장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 토지대장, 그리고 토지대장을 어디 있습니까? 보상전내, 토지대장이 여기에는 없고 다른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어디 토지대장, 요걸 한번 예를 들어, 요것도 지분 물건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물건인데, 요걸 일단 넣어봅니다. 토지대장 넣고 등록하시고, 그러면 첨부 서류로 토지대장이 입력되었습니다. 작성 완료. 자, 작성 완료를 누르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이 한눈에 나오죠? 제목이나 전부 다 자동 생성이 됩니다. 원고 나오고, 피고 나오고, 소송의 종료 나오고, 청구 취지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청구 원인 나오고, 그리고 내용이 쭉 나오지. 입증 방법은 갑제 1호증이 법인 등기부, 요거는 편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진. 여기 보면은 갑제 2호증이 사진. 그죠? 그리고 갑제 1호증이 등기부등본이었죠. 갑제 1호증은 등기부등본. 자, 그리고 아까 별지 목록 파일로 넣었죠. 별지 목록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법인 등기부가 들어갔어요. 법인 등기부.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연습삼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이건 다른 사진인데, 현장 사진을 찍어서 넣든지, 지지옥션이나 구독션에 제공되는 사진을 입력해도 됩니다. 토지대장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되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인지가 9,800원, 송달료는 72,000원, 비용은 81,800원인가요? 81,800원. 그렇죠?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있죠?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시도 수수료가 있고, 계좌이체도 계좌마다 틀리겠죠. 수수료 납부하는 계좌도 있고, 무료인 계좌도 있고.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 있네.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은행 이체 거래 시에 발생되는 이체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당사자 선택 누르시고, 주식회사 SDR이죠? 그럼 체크하시고, 납부 당사자 등록.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환급받을 계좌번호는 이미 입력했습니다. 뜨면 계좌 확인 눌러주셔야 돼요. 유용한 계좌 정보입니다. 환급 계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홈쇼핑 이런 거 있죠?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잘하는 분이 굉장히 잘해요. 저보다 나아요. 그리고 다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하께서 사건 분류를 위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기하의 사건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분류를 위한 질문에 답변하신가? 예,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내용이 쭉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고에 연락되는가요? 그렇다. 피고가 받아볼 수 있나요? 모른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나요? 일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한다 해서 빼고 정의를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모른다. 신청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씁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이 이전에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야. 아니다. 알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다 쓰세요. 소를 제기 위해 피고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한 정이 있나요?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 또 여기 써야 되죠. 협의가 실패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피고와 화해 조정할 의사가 있나요? 모른다. 화해할 의사가 있으면 쓰면 됩니다. 쓰기 귀찮으면 모른다는 여기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를 제기해 다른 일로 피고와 소송 기타 문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상의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다. 향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인가요? 모르겠다. 자유롭게 기재해달라. 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재판부에 알리거나 요점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쓰고 싶은 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성 완료. 등록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제출하면 되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해도 됩니다. 이전으로 자꾸 빠꾸 하면 됩니다. 빠꾸. 그죠? 빠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빠꾸를 하고 싶다. 빠꾸 하세요. 사건 정보. 사건 정보로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왔죠? 맨 처음으로 왔어요. 피고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또 기재를 해주시고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 오타가 있다. 최종 확인을 해보니 오타가 있더라. 그러면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해보면은 이 부분에서 최종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작성 완료를 누르고요. 작성 완료를 누르면 문서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 꼼꼼히 체크를 하세요. 여기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별지는 제대로 붙어가 있는지 토지대장 이렇게 최종 확인을 하고 여기서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 없어 확인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아까 걸로 다시 왔죠? 이건 납부를 하시고 납부를 안 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납부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겠죠? 연락 옵니다. 돈 내라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끝납니다.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출하고 나면 수정이 안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서 지분 회수를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즉 현물 분할이 아닌 현금 분할, 경매에 붙여서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배당해달라. 이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